1964년 중국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중국의 전통 연극 경극 공연장인데요. 경극에 흠뻑 빠져 있는 서양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중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름은 베르나르 브르시코. 국적은 프랑스입니다. 베이징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회계 담당 업무를 하던 외교관이었습니다. 브루시코는요, 한 경극 배우의 찐 팬이었는데요. 이분입니다. 우와. 경극 배우. 네. 느낌은 있으시다. 오, 진짜. 네. 전통 경극은 원래 여자 배우가 없어요. 남자 배우들이 여자 역할까지 하는데요. 아, 진짜요? 여자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너무 예쁘게 생기셨다. 오드리 헵번 같아. 네, 너무 예쁘시죠? 이분은 스페이프라는 경극 배우였는데 보다시피 이 섬세한 외모 때문에 여자 역할을 주로 맡아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페이프. 오늘 공연 정말 대단했어. 그래? 난 브루시코가 와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브루시코와 페이프는 친구 사이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페이프는 브루시코에게 아주 충격 고백을 하는데요. 뭐죠? 뭐지? 브루시코, 사실 나 여자야. 여자야? 엥? 당시 중국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지, 유교 사상. 딸만 둘을 뒀던 페이프 부모는 셋째 페이프마저 여자로 태어나자 그를 그냥 아들로 키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페이프 이거 연극하는 거지? 이게 원래 내 목소리야.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브루시코. 진짜 친해지니까 고백한 거구나. 그렇죠. 네. 하지만 그는 그동안 페이프와 많은 교감과 우정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 페이프가 속였던 행동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품어야지. 그리고 왜? 페이프? 우지메르미? 우지메르미? 결혼해달라고? 진짜로? 그렇죠. 둘이 좋아했구나. 사랑이네. 이후에 둘은 사귀게 됩니다. 그러던 1965년 12월 브루시코의 근무지가 다른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브루시코는 페이프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중국에서는 민간인이 자유롭게 외국을 왕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졸지에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페이프, 미안해. 괜찮아, 브루시코. 나 그동안 정말로 애기다. 그렇습니다. 페이프가 브루시코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어떡해. 하지만 이 냉엄한 현실의 벽 때문에 브루시코는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뭐지? 브루시코, 기뻐해줘. 아들이야. 아들이야. 이름은 수두두라고 지었어. 나는 붕어빵이야. 홀로 남겨진 페이프가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아빠랑 똑같네. 그렇죠. 똑같죠? 네, 붕어빵이네, 진짜. 붕어빵. 네, 보시면 이게 완전 브루시코입니다. 네, 완전. 그리고 4년 후인 1969년 만나나요? 마침내 베이징 주재 프랑스 대사관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아내와 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내 페이프가 중국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왜? 당시는요, 중국이 이제 마오쩌둥에 의한 문화 대혁명 시기였는데요. 페이프에게 씌워진 혐의는 외국인과 내통했다! 즉, 반역 혐의가 씌워진 겁니다. 네. 어떻게 그 사랑을 하는데 그게 반역일 수가 있지? 사랑의 국경이 있었구나. 있었어요. 굉장히 어이없는 일입니다만 맞습니다. 브루시코는 중국 정부 기관에 가서 페이프를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중국 정부 기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같이 집어넣은 거야. 오히려 우와, 통수다. 예상도 그런 못한. 아이디어는 생각도 못했는데. 베스트 좋은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페이프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우리에게 기밀 정보를 넘겨. 즉, 이 브루시코에게 프랑스 대사관 기밀 서류를 빼돌리라고 조건을 건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하죠.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는. 아빠잖아요. 네. 오케이입니다.
아내 페이프와 아들 수두두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의 스파이가 된 거죠. 어떡해. 진짜 이거 찐 영화 같다. 진짜. 실제로 브루시코는요, 1969년부터 79년까지 10년 동안 약 150건의 기밀 문서를 빼돌립니다. 아, 얼마나 하기 싫었어. 고국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네. 하지만 이 날이 갈수록 그의 죄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무겁지 마음이.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럼 나랑 두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브루시코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페이프의 직업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서 페이프가 프랑스에서 네. 이 경극 공연과 강의를 할 수 있는 문화 비자를 발급을 받았고 진짜 똑똑. 1982년 페이프와 두두는 드디어 브루시코의 나라 대박. 프랑스 땅을 밟게 됩니다. 잘 됐다. 그렇죠. 완전 해피엔딩. 이거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러게. 수두두도 너무 좋겠다. 네. 근데 여기서 안 끝날 것 같아. 뭐 또 배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요 본격적인 사건은 Yes I am. 뭐가 Yes I am? 예, 나는 이다. 자 그런데 1983년 둘이 갑자기 체포가 됩니다. 이번에 둘 같이? 왜?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예전에 기밀 문서를 다 중국에 넘긴 게 그때 발각이 된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해주고 계셨군요. 아 스파이 짓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처벌 안 받고 네. 이번에 들킨 거구나. 어떡해. 승민 씨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중국에 기밀 문서를 넘긴 사실을 알아챈 프랑스 방첩국이 그들을 체포한 거예요. 야 공소시효 안 지났네. 네. 스파이 짓은 저 혼자 한 겁니다. 그러니 페이프는 풀어줘요. 그러자 방첩국은 무슨 소리야? 페이프도 스파이야. 중국의 스파이. 더블 스파이. 진짜로? 그렇습니다. 중국이 프랑스 대사관의 직원을 포섭하기 위해 페이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브루시코에게 접근했다는 거. 어떡해. 아까 브루시코가 중국에서 제외했을 때 페이프가 중국 당국의 반역 혐의로 끌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쇼인.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와. 충격적이죠. 대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뭐요? 밝혀집니다. 혹시 남자였나? 아니겠지? 아니지 애기까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 내 안에 페이프가 스파이였다. 아내? 뭔 소리야? 스페이프는 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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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프의 성별이 남자였다라는 사실. 애기 낳았잖아. 아, 저기 밝혀집니다. 저 오해하신 것 같은데 페이프는 부모님에 의해 그 어쩔 수 없이 호적에 그 남자로 올라간 겁니다. 아니 신체 검사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니까. 너가 모태솔로인 점을 이용해서 여자로 위장을 한 거라고. 뭔 소리야? 잠자리를 했으니까 애기가 있어. 그게 웃기지 마. 페이프는 내 아들 두두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 두두는 위구르 지역의 가난한 집에서 중국 정보기관이 돈 주고 데려온 아이야. 어? 너랑 닮은 외모를 찾으려고 위구르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페이프는 브루시코와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 다음 날 관계를 우리 가졌다라고 이렇게 속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브루시코는 자신의 아이라고 100%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몇 년 동안 속인다고요? 결국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선 두 사람의 모습 함께 보시죠. 어머, 남자야, 둘이야. 어머머머머. 두 사람은 간첩 혐의로 징역 6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징역형보다 브루시코가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으니 바로 페이프의 법정 발언이었습니다. 뒤통수 쳤구나. 저는 브루시코에게 여성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요. 여성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요. 즉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한 브루시코 잘못이라며 적반하장.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브루시코는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떡해. 너무 수치스러워서 감옥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2009년 6월 30일 70세의 나이로 페이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한 기자가 브루시코에게 가서 페이프의 부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의 죽음이 슬프지 않다. 네, 20여 년이 흘렀지만 브루시코의 아픔과 배신감은 그대로였어요. 그럼 사는 게 아니었겠지. 그렇죠. 예, 페이프를 위해 목숨 걸고 스파이까지 됐는데 돌아온 건 강력한 뒤통수 한 방. 심지어 사랑했던 그녀가 남자였다는 대반전의 이야기.